문민정부 2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개혁을 자처하던 김영삼 정권의 노동정책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집권 초기에 노사 자율과 합리적 노사관계를 들먹였지만 정권의 노동정책은 역대 정권과 다름없이 임금 억제 정책과 노동조합에 대해 노골적으로 강화된 노동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95년에 들어서 세계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이데올로기 아래 현 정부는 자본가에게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한 행정규제 완화, 임금 안정 등 갖가지 규제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예적인 이유로 기업이 고통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며 정치적 배려로 특혜를 받는 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는 자본의 경쟁력을 위해 노동 통제 강화가 적용될 뿐입니다. 올해 첫 확대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김영삼은 95년도 경제 성장을 위해 불법적인 노사 분규에는 단호한 조치를 내려 현장 내 법질서를 엄정 확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정권의 노동정책은 특히 민주노총 건설의 원년을 맞은 현재 여러 가지 탄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천 대형기계 노동조합인 경우 13차례 평화적인 단체 교섭, 합법적인 쟁의행위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과 경찰은 이것을 무시한 채 노동조합 위원장 등 간부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단사 차원의 구속뿐만이 아니라 현 정권은 제3자 개입으로 수배 중이던 부양노련 문영만 의장과 대구노련 정우달 의장을 구속시켰습니다. 정부와 자본의 노동 탄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의 세계화라는 구상에 따라 현대그룹은 계열사를 합병 매각한다며 갑자기 소사장제를 도입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철회 조건으로 현 청년 탈퇴 압력을 갑자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노조 간부 집단 해고, 구속 수배 등을 통해 민주노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 청년을 뿌리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95년 들어 훨씬 다양하고 치밀한 노동운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구속 수배와 같은 탄압만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진중공업이나 서울지하철이나 삼양금속, 산미특수강 등에 30억이나 50억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0억의 손해배상이 들어왔을 때 조합 간부 1인당 몇 억에 이르는 손해배상 부담을 지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 간부의 생계나 그리고 조합 활동은 완전히 무력화되는 이러한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전임자의 수를 축소하거나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중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탄압마저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김영삼 정권은 95년 들어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그 탄압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95년은 민주노총이 건설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노동자들의 분노의 분출이라면 95년 현재는 조직의 확대 강화를 통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할 때입니다. 현재의 갖가지 탄압은 노동자들의 중앙조직인 민주노총 건설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95년 임단투와 사회개혁투쟁 그리고 노동법 개정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는 민주노조 운동을 사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과 사실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아주 자랑스럽고 당당한 우리들의 사업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그 힘들고 어려움에 마지막으로 이 종점을 찍을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저는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민노총 건설은 우리 민주노조 운동, 우리 노동자 전반의 도약과 위기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몇 단계 훌쩍 뛰어오르는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저들의 의도대로 민주노조 운동이 사장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조합원들이 지난날보다 더한 애정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애정으로 노동조합은 지난날보다 더한 사랑으로 노동자들의 일을 서로 챙기고 도와주면서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 사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동지들 지난날 87년도 우리가 가졌던 그 순수한 열정 그걸 그대로 우리 다시 한번 노동조합을 통해서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그 민주노총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라겠습니다. 무너뜨려 박살내고 민주노총 건설하자. 민주노총 박살내고 민주노총 건설하자. 민주노총 건설하자. 대응기의 사측은 9일날 업무방해와 쟁의조정법 위반이라는 이런 것들을 미리 9일날 고소고발을 하놓고 10일날 마지막 교섭을 위했습니다. 이전 협상 중에 저희가 지도부에 침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파업을 돌입하지 않고 파업 돌입 이틀 전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싸움이 실제로 임금 인상이나 단체 협약과는 다르게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 투쟁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전 투쟁이 쭉 13차까지 협상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타결이 되지 못하다가 결국은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결의하게 됐죠. 그러면서 파업 결의하게 됐는데 파업 결의만 했던 이런 과정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쪽에서 긴급 구속영장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원장님 이하 수석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저 부위원장님 또 한 분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2월 11일이죠. 2월 11일 토요일 날 밤 8시 20분경 자택에서 긴급 구속을 하게 이르렀고요.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설립된 대흥기계 노동조합은 현재 4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흥기계는 자산 규모 500여억 원의 농기계, 발전기, 양수기 등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로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오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저녁 부천 대흥기계에서 부천 지역 연대의 밤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도 500여 부천 노동자들은 방위산업 대흥기계 노동조합은 창립 당시부터 지역 연대 사업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김명춘 위원장이 부천 지역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금속 일반업종 지역 대표를 맡고 있는 등 대흥기계 노조는 지역의 핵심 사업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흥노조에 대한 탄압은 단지 대흥기계 한 단사에 대한 탄압으로만 국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천 시흥 지역의 모든 조합원들은 대응 싸움을 전체 조합원의 싸움으로 여기고 자본과 정권에 대해서 특히 대응에 초점 맞춰진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대흥기계 조합원 400여 명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도 전에 노조위원장 등 지도부 3인을 자택에서 연행, 구속하고 노조 사무실을 무단 침탈한 공권력 만행에 대해 이를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명백한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였다. 조합원들은 사전에 준비된 비상연락망을 통해 즉각적인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지도부를 석방하고 협상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전 주권 쟁취하고 구속동지 구출하자. 이전 주권 쟁취하고 구속동지 구출하자. 구속동지 구출하자. 부천시는 총단결로 대흥노조 사수하고 민주노총 건설하자. 부천시는 총단결로 대흥노조 사수하고 민주노총 건설하자. 민주노총 건설하자. 대흥기계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서도 자본과 정권은 철저히 하나임을 확인하였고 민주노조 운동 진영을
그들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부천 지역 노동계는 올 들어 전국에서 처음 발생한 대흥기계 노동조합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95년 임금 인상 및 단체 협약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노동자 전체에 대한 사전 탄압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단위노조 위원장들이 경찰서 항의 방문 및 면회 요구 투쟁을 벌이고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공동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민주노총 준비위는 대흥기계 노동조합 지도부 침탈을 지역 민주노총 건설을 주도해 나갈 핵심 사업장에 대한 사전 탄압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준비위는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대회에서 투쟁 지원금을 즉석에서 모금하여 전달하는 등 전국적인 지지연대 투쟁의 의지를 모았다. 대흥기계 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 등 최근의 탄압은 95년 투쟁을 사전 제압하고 민노총 건설을 가로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전국적인 지지 연대 투쟁으로 김영삼 정권의 노동 탄압을 단호히 분쇄한다. 부천 지역의 연대 투쟁 그리고 전국적인 지원에 힘입은 대흥기계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대흥기계 노동조합은 지난 3월 3일 20차 협상에서 구속자 석방, 무노동 무임금, 이전 관련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 요구안을 대부분 관철시킴으로써 올해 첫 파업에서 승리하는 쾌거를 올렸다. 대흥기계 투쟁의 승리는 이후 자본가 정권에 대항해 전개될 95년 공동임투와 민주노총 건설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번에 이전 협상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를 볼 때 그 조합원들, 그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히 좀 절박한, 그리고 생계 보존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용 불안이라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일수에 해소시키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것들이 진행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긴급 구속영장, 지도부 침탈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싸움할 수 있는,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은 악조건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한치 흔들림 없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결연한 그 의지로서 끝까지 함께했기 때문에 21일이라는 긴 시간을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그 80% 이상의 요구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 역시도 조합이 그리고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쟁취해냈고요. 이것들로 볼 때 그 지금의 어떤 투쟁 성과 그리고 조합원들의 어떤 승리감은 지속될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이후의 임투나 단협에 좋은 영향, 호전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가진 거라는 확신이 서고 있고요. (95년은) 민주노총 건설의 원년이다. 민주노총 건설은 기업별 노조 체계를 딛고 산별 노조를 세우려는 민주노조 진영의 조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첫발이다. 수십 년 넘게 강요된 한국노총의 유일체제를 뿌리 뽑고 노동운동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민주노조 진영의 각 조직들은 95년 현재 조직의 재정비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 각 조직들이 민주노총 건설을 지향하기 위해 조직의 재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바람이야 많죠. 바람이야 많은데 진실로 노동자들이 원하는 그런 상급 단체가 있어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교사도 노동자, 그러니까 저희가 유치원교사이기 때문에 유치원교사도 가장 그 열악한 대우를 받고 그런 조건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민주노총에서 그 단결된 힘으로 모든 악법들을 깨부수고 노동자의 그 모든 권익을 위해서 같이 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 말 그대로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거죠. 노총 운영에 있어서 그게 전부예요. 네, 민주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전체 민주노조 진영이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은 조합원들의 여망을 담아 94년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민주노총 준비를 선포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동지들의 열망과 결의를 담아 민주노총 준비위원회가 발족된
단순히 선포합니다. 민주노총 건설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노총 준비위는 94년 11월 30일 최고 의결기구인 1차 대표자 회의를 열고 조직 체계와 운영 방식, 사업 계획 등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제는 지역 업종 뭐 그렇게 붙이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상 정립에 대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권영옥 동지, 그다음에 양규현 동지, 저 권영길 이 세 사람이 선출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도 이 현 정권과 자본주의 그리고 반노동 세력들이 민주노총 저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있고 그 방법은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분열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민주노총 건설해서 이렇게 그 동지들을 규합해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회의도 그렇게 원만히 진행될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지들의 열의를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로 울산에서만 활동을 해왔습니다. 중앙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기회로 동지들하고 함께 민주노총 건설하는데 열심히 기여하고 싶습니다. 민주노총 건설준비위원회 대표자 회의는 산업 지역 그룹에서 각 1인씩 추천한 3사람을 대표로 선출했다. 산업 업종 지역 그룹 조직을 기본 구성 단위로 한다.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해 없으시죠? 네. 이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역할, 민주노총 준비위원회는 민주노총 건설 사업을 힘있게 전개한다. 민주노총 준비위원회는 95년 임단투 및 사회계 투쟁, 노동법 개정 투쟁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민주노총 건설 원칙으로서 자주성과 민주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민주노총 준비위는 투쟁을 통한 조직 건설과 대중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실천을 통해 제2노총이 아닌 민주노총 건설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준비위원회 제1차 대표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94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계룡산 유수호스텔에서 금속 일반업종 간부 수련회를 가졌다. 제조업 업종 중 기계금속, 전기전자들을 포괄하게 되는 금속 일반업종은 그동안 대표자 회의라는 구조를 통해 조직의 위상을 논의해왔다. 그리고 이번 간부 수련회를 통해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되어 오던 조직의 위상과 체계에 대해 대중적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런 지역에서 쌓아왔던 투쟁성과 그런 올바른 정신들은 좀 바탕이 개선돼야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선별이나 민주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고요. 그리고 좀 대표자 회의라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우리의 성과들을 좀 후퇴시키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토대 구축을 위한 그 사업의 성과를 기초로 조직 확대 강화 및 공동 사업에 대한 그 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어쨌든 금속 산별 노조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그 막연한 회의체의 구조를 가지는 것보다는 실제로 협의체, 한량이 높은 수준의 협의체의 조직을 가지는 것이 맞다라는 속에서 전국금속일반노동자협의회 추진위원회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한편 이 수련대회에서 간부들은 당면 현안 과제인 95년 임단투를 어떻게 치러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실의 조건은 공동요구나 공동의 투쟁은 굉장히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95년 임투를 투쟁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산별노조 아니면 민주노총 건설이라는 그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 분명한 목표를 확실하게 좀 구축하자. 그런 속에서 사업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95년 검토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목표는 민노총 건설과 금속 산별로 가는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수련대회에서 모아진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12월 22일 금속 일반노조 대표자들이 모여 전국 금속 일반노조 협의회 추진위를 공식 구성하였다. 현재 이 조직에는 14개 지역에 한 150개 노조에 한 6만 정도의 조합원이 가입, 참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조선과 자동차와 달리 업종별 동질성이 강한 그런 그 조직이 아닌 만큼 주요하게는 우리 조직의 지역적 토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그 공동 사업과 공동 투쟁의 내용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고 지금까지 6차례 대표 회의를 거쳐서 주요하게는 앞으로 금속 산별 노조를 지향하는 속에서 지역 내에서 금속 일반 더 나아가서 금속 산업 전체 노조의 연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주요하게 그 사업을 해왔고 특히 이제 우리 금속 일반 소속 노조들이 민주노총 준비회 지역 조직 내에서 제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만큼 또 민주노총 준비회 지역 사업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전국의 지역 노동조합 협의회를 바탕으로 한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는 95년 1월 22일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제6년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었다. 창립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상징적 구심 역할을 해왔던 전노협은 95년 현재 민주노총 준비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상과 사업을 정확히 설정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노협은 창립 이후 조직 중심적 사업에 매몰되기보다는 전체 민주노조 운동의 대의와 발전을 향해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때문에 민주노총 준비위에 출범한 동지들의 어깨에 새로운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된다면 누가 침탈에 맞서 조직을 사수해내겠습니까? 지역의 새로운 연대틀은 누가 책임지고 구성할 수 있으며 진흥협조차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동지 여러분, 바로 동지들 자신이며 전노협이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동지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어떤 탄압이 있더라도 지난날의 탄압보다도 더 강하더라도 우리는 민주노총을 건설해냅시다. 1995년을 민주노총을 출발시키는 해로 만듭시다. 그리고 이어서 부양노련 직대인 박재근 한진중공업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이제 우리는 그간 전노협이 쌓아올린 경험과 성과로 토대로 민주노총이라는 민주노조보다 강력하고 확대된 조직 건설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94년 한 해 동안 활발하게 전개해온 제조업내 민주노조의 산업별 재편과 조직화를 가속하고 지역 조직을 확대 강화해야 하며 민주노조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직 사업을 전개해야만 한다. 우리 대의원
민주노총과 참가자협동은 현재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민주노조 운동의 막중한 조직 발전과 발전 과제와 투쟁의 과제를 새삼 확인하고 굳센 각오로서 다 함께 결의한다. 이날 참석한 전국의 대의원들은 이후 95년 임투 속에서 조직의 성과를 모아 민주노총 건설에 총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회를 마무리했다. 현대그룹 노동조합 총연합은 95년 2월 11일과 12일 양일 동안 속리산 로얄타운에서 5년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현대강건 위원장 남상철입니다. 95년 새해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각오로서 현대그룹 현총련의 조직 건설을 위해서 힘차게 동참하겠습니다. 현대 자동차 노동조합이 반드시 이번 7월 말 선거에서 승리해서 현 청년과 함께 민주노총 건설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도록 투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해상화재본노동조합도 현총련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청년 내에서 가장 작은 조직이지만 현청년 배려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투쟁!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현총련은 95년 투쟁을 힘차게 이끌어갈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했다. 또한 현총련 대의원들은 현총련 차원의 공동임투, 그룹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공동대처, 노동악법 등 악법제도 철폐투쟁 전개, 조합원과 함께하는 민주노총 산별노조 건설 등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하나, 우리는 정권과 현대그룹에 의해 현재 자행되고 있는 현총련와의 산하노조에 대한 탄압을 조합원의 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투쟁으로 돌파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권과 자본의 임금 억제 정책과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올해 임금 인상 투쟁을 현총련 차원에서 실정에 맞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공동 임투를 반드시 전개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따뜻한 동지의 가슴속에 흐르는 동지에 대한 신념과 불패에 대한 신념, 이걸 한데 모아서 기필코 현총련은 꺾일 수 없다는 것과 들푸른 발표도 다시 한다는 것과 우리들의 거센 불길은 타올른다는 것을 만천하에 당당하게 현대그룹에게 선포합시다. (95년 2월 15일) 민주노총 준비위는 4차 대표자 회의를 대전에서 가졌다. 현재 3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식으로 제4차 대표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오. 대표자 회의에서 시기를 분명하게 결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민노총 건설 시기를 올해 안에 민주노총을 힘있게 건설하되 한 달 동안 각급 조직의 책임 있는 토론을 거쳐 3월의 5차 대표자 회의에서 건설 방안을 확정키로 합의했다. 한 달 후에 있을 대표자회의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하게 한 하부 토론을 조직한다. 하부 토론의 그 핵심 내용은
11월 노동자 대회에서 대중적 선포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건설 시기를 토론한다. 이어 각급 조직의 대표자들은 이 같은 합의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장시간에 걸친 토론 속에서 각급 조직의 대표자들은 민주노총 건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대중적인 논의와 공감 속에 그리고 상반기 임투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이 건설되도록 하는 당위성을 서로 확인했다. 이렇게 어렵게 합의했으니까 이 동의 절차를 밟읍시다. 박수 한번 치고 결정 짓고 다른 것도 토의를 하자고요. 예, 동의합니다. 예, 이해 없으십니까? 예. 정말로 이제 화끈한 마음으로 힘껏 박수를 한번 칩시다. (95년 2월 16일과 17일) 양일 동안 도고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전국의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모여 수련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 준비위 주최로 95년 임단투와 사회개혁투쟁 그리고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35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던 것이다. 수련대회는 오후 3시 95년 임단투와 사회개혁투쟁 그리고 민주노총 건설 계획에 대해 김유선 민주노총 준비위 정책위원회 발제로 시작되었다. 발제가 끝난 후 민주노총 건설 시기와 임단투, 사회개혁투쟁을 주제로 32계조로 나누어 조별 토론에 들어갔다. 오리월에 우리가 시기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뭘 만들어낼 거예요? 오리월의 투쟁이 만약에 쟁의 발생이나 파업 투쟁이 안 돼도 좋거든요. 우리가 집중이라고 하면서 그때 전체 분위기의 최정점 만들어내면서 조직 건설의 내용으로 딱 담아내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안 될 가능성이 좀 농후한 거 아니냐. 5개월 이런 소 부분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나가서 이제 사회개혁 투쟁을 한다라고 하나 또 전에 이제 노동법 개정 투쟁 때 해마다 해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조합원들 대중성에 와닿지 않는다. 과연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필요성을 느끼는 주체들이 거의 그 노동조합의 간부들이나 임원진 등 2급 수준에서는 필요성을 느껴지지만 조합원들 대중 속에서는 필요성을 극히 느껴지지 못한 이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조별 토론이 끝난 후 수련회 참석자들은 각 단위별 결의를 다지며 단결의 밤을 가졌다. 금년도 민주노총 건설에도 총 매진하는 결의를 다지는 결의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대회에 참가한 우리는 1박 2일간의 토론과 단결의 밤 행사를 통하여 상호 간의 결속력을 다진 한편 우리들이 억제 후에 95년 임단투는 물론 사회개혁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민주노총을 기필코 건설해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가 놓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수련대회를 마치면서 동지적 결속력과 시대적 책무감을 갖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시기 집중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공동투쟁은 여전히 유효하고도 강력한 투쟁 수단이다. 우리는 민주노총 준비 방침에 맞춰 전국적인 공동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전개한다. 네, 그동안 그 민주노총 건설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민주노총 준비위원회가 지역업종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 있고 그 속에서 상층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불식시키는 주요한 과정으로서 단위노조 대표자들과 간부들이 모여서 민주노총 건설에 관한 진지한 토론, 특히 그 경로나 시기를 둘러싸고 상당한 오해들을 불식시키는 계기로서 이번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노총 건설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힘이 되었고 상당한 서로 간의 믿음을 통해서 이번 수련
민주노총위원회가 개최됐기 때문에 금년 안에 반드시 민주노총을 건설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조업 업종에서 제일 먼저 업종별 조직을 갖춘 조선업종 노동조합협의회는 94년 1월 30일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했다. 그리고 임단투를 겪으면서 연대의 틀거리를 마련했다. 이어 95년 2월 18일 조선노엽 대의원 대회에서 현대중공업 윤재건 위원장을 조선노엽 의장으로 선출하면서 제2기 출범을 하였다. 조선노엽 대의원들은 가능한 95년 공동임투를 통해 민주노총 건설 원년을 만들어 나가고 또한 특별 결의문을 통해 금속 산별노조 건설에 힘쓸 것을 결의했다. 우리 조선노엽은 전국의 금속산업 노동자들이 전국 금속산업 노동자회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단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사명을 띠고 있음을 깊이 되새기고 금속 산별노조 건설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성남과 자동차 업종과 일반 금속과 민주노총이 하나가 되는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투쟁 자신 있습니까? 네! 정말 자신 있습니까? 네! 95년에 임당투 승리와 금속 산별노조 건설과 민주노총의 강화를 위하여! 인간답게 살고 싶다. 민주노총 준비위 소속 사무금융노련과 한국노총 소속의 보험노련은 95년 2월 21일 성균관대에서 통합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국 사무노련으로 통합했다. 저희 사무금융노련은 95년 2월 21일 11시 20분부터 개최된 제7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보험노련과의 합병에 관한 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전체 재적 대의원 173명 중 3분의 2가 넘는 145명이 참석해서 그중 참석 대의원 3분의 2가 넘는 142명이 찬성해 동건이 합법적으로 결의됐음을 보고합니다. 저희 보험노련은 95년 2월 21일 제7차 대의원대회에서 사무금융노련과의 합병 결의에 관한 결의를 보험연맹 재적대의원 89명 중 87명이 참석하여 합병 결의에 대한 가부를 표결한 결과 찬성 82, 반대 4,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규약 제정의 건에 관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230명 참석 대의원 중 찬성 213명, 반대 2명, 무효 0명, 기권 15명으로 노동조합법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참석 대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투표하였기에 보험연맹의 규약이 합법적으로 제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설정된 저희 임원 모두는 통일과 단결의 한 길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지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표자 202명, 한국노총 가입
찬성 29, 반대 172, 무효 1, 기권 28표로 본 한국노총 가입권은 압도적으로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 여론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화해왔던 사무직 노동자들 이들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총에 대한 거부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는 것은 한국노총이 그간 자주성을 포기한 채 또 민주성 자체를 방기한 채 지금까지 정권의 하소인, 정권과 자본의 하수인으로서 자기 역할만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무직 노동자들을 준엄한 평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사무노련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의 합법적 총연합단체 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1. 우리 대의원 일동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합법적 총연합단체 건설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 이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총연합단체의 건설 과정에 참여하는 논의를 목적으로 1995년 3월 8일, 9일 양일간에 걸쳐 제1회 통합연맹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심의 결정하도록 중앙위에 이임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번 통합으로 6만여 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게 된 사무노련은 95년 3월 9일 첫 중앙위에서 민주노총 준비 참가를 공식 결의했다. 전국 사무노동조합연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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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나눠져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가슴 벅차고 사실 저는 오늘 살아가면서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더욱더 잘 되겠죠. 이제 대의원대 하는 내용 이런 걸 충분히 보셨으니까 우리 통합 사무노동조합연맹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웅수 위원장님도 마음을 비우셨고 저도 거기에 부응하고 그래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잘 오늘까지 잘 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서로 극복하면서 정말 여러 날 밤샘하고 고생하신 우리 통치위원들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 흔들지 말라고. 부천 시흥 지역의 30여 개 노조 500여 명은 지난 22일 부천 시흥 준비 발족식을 갖고 공동투쟁을 통한 산별노조 건설 등에 힘쓸 것을 결의했다. 3년간의 성과 한계를 올바르게 직시하며 개선 발전과 향후 과제로 품어안으며 부천시흥 공대회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민주노총 부천시흥 지역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게 이르렀습니다.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 건설은 단순히 한국노총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단계를 도모하는 산별노조 건설의 질적 양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실천 사업을 중심으로 95년 단임투 노동법 개정 투쟁, 사회개혁 투쟁 등 제반 투쟁의 성과를 모아서 민주노총 산별노조를 반드시 쟁취해 나갑시다. 또한 조합원들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민주노총 건설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부천 시흥 지역은 그동안 공대회를 중심으로 민주노조 진영을 확대 강화하여 왔으며 힘찬 공동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이제 공대회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든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다 함께 어깨에 걸고 기업별 노조 체계와 반노동자적 한국노총을 단호히 거부하고 민주노총 건설, 산별노조 건설, 나아가 노동자가 주인된
부천시흥 민주노총 준비위는 앞으로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지역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당면한 현안 과제인 95년 임투의 성과를 모아 지역의 민주노조 진영의 확대 강화를 이루어내고 그 성과를 민주노총 건설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민주 승리하고 민주노총 건설하자. 민주노총 건설하자. 그 민주노조 운동의 그 본격화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이제 본격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노협을 비롯한 업종, 그룹 조직들이 각기 투쟁을 통해서 삼별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그 헌신적으로 투쟁해왔고 또한 힘차게 달려왔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서 이제는 그 민주노조 진영들이 다시 한번 조직치라고 하는 이런 그 틀로서 모이기 위한 노력들이 현재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앙 조직 재편과 관련해서 지역에서도 지역을 보다 확대해 나가기 위한 이러한 사업들이 지난 그 한국노총, 의용노총 무력화 투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업종 내부에도 새로운 조직을 재편하기 위한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룹 조직에서도 이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 건설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결의들이 하나둘 모아지고 있는 이러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 건설하려고 하는 민주노총을 가기 위해서 몇 가지 장애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장애는 하나는 아직 그 대중적 결의가 불충분하다는 그 얘기이고 또 하나는 자본과 정권의 엄혹한 탄압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대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임투라고 하는 투쟁을 통해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내고 또한 대중적 결의로서 우리의 조직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소속감이나 자신의 결의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민주노총은 건설되기도 사수되기도 어렵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이번 임투의 성과를 어떻게 모아내는가, 이것은 이번 임투를 얼마만큼 공동으로 힘있게 치러내느냐, 여기에 이제 성패가 좀 달려 있다고 봐지고요. 그동안 우리는 매 시기 매년 공동 투쟁의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성과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이런 성과들을 이제 조직적으로 어떻게 모아내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돼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그 임투를 통해서 이미 제기하고 있는 사회개혁투쟁을 비롯한 노동법 개정투쟁, 그리고 해고자 복직투쟁, 이런 투쟁들을 통해서 대중적 공유와 결의를 높여내고 조직 발전 전망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임투 속에서 좀 전개하고, 그런 성과가 95년은 마침내 민주노총의 원년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웅신공업에서는 3월 24일 어제 4시 50분경 노동자 부위원장 나성용 위원장님과 조합원 김병수 씨가 회사의 사주를 받은 부사대의 폭행으로 인해 김병수 씨는 전치 3재 부상을 당해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고, 부위원장 나성용 씨는 의식불명으로 고대병원 응급실에서 현재 안양중앙병원 응급실로 옮겨 입원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홍정영 상무, 김성백 생산부장, 김광돈 총무차장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정상근무를 하는 상황에도 일용직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면서 정상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게 부사대를 진두지휘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가해왔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는
노조 전인자인 사무장을 부당 해고한 데 대해 전 조합원이 일치 단결로 해고 무효화를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현재 쟁의 행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80%의 압도적인 파업 현상이 나왔으나 대화로 풀기 위해서 행동을 자제하며 정상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지침은 1분간 단결의 함성으로 이렇게 제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4시 35분에 정확하게 현장에 그대로 그 작업하는 기계 앞에서 그대로 좀 있고 호루라기를 들고 있는 조합원들은 호루라기를 불고 전혀 없는 조합원들은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기계 손상이 안 가게끔 해서 그 함성과 그리고 이제 이 소리 이제 두들기면서 소리를 내는 이제 이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 자리에서 호루라기를 불고 있었는데 그 관리자 한 분이 와갖고 호루라기를 뺏었습니다. 뺏는 도중에서 현장을 돌면서 그거 갖다 놓은 부품이고 뭐고 다 쏟아버리면서 뭐 그따위로 하려면 일을 하지 말으라는 그런 항포를 하면서 그런 말까지 나오고 막 그러는 도중에 이렇게 맞게 되었습니다. 이 양쪽 잡고는 업어치기 하던 식으로 나는 이게 기계 세기에 들어갔으니까 좁고 강순범이 대리는 바깥에 있으니까 느리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걸어서 업어치기라고 쳐불고는 근데 떨어진 순간부터 나는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동료 그 아줌마들이 그냥 보니까 일어나게 하고 뭐가 거짓말한다고 뭐가지 흔들어갖고는 다시 패딩이를 쳐버렸더래요. 제 지금 심정은 이 일이 좀 빨리 끝나고 안전한 직장을 맞아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다가 병신 되면 어쩌겠거니 싶은 생각이 들어간가 얼마나 우울스고 아쉽다나. 기가 막힌다 지금. 그리고 나 이번 싸움에 죽어도 안 질란다. 이후에 그 투쟁은 극단적인 것으로도 할 수 있도록 승리를 위해서는 불사하겠습니다.